여당 당대표의 자기 정치. 민들레는 일단 스톱. 이준석 대표가 계속 서운한가 봅니다.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선거는 내가 이겼다. 나를 왜 공격하냐? 라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아예 자기 정치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습니다.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제가 당사의 숙식을 해결하면서 선거를 진짜 열심히 뛰겠습니다. 했는데 2주 지날 때까지 당사의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살짝 정진석 의원을 향한 발언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직 좀 앙금이 남아 계시는 건지. 제가 정진석 의원 싫어했으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라고 했겠냐고요. 적어도 최소한 고맙다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고요. 선배가 하는 지적 다 듣죠 제가. 적어도 사실관계는 맞아야지 제가 그걸 예 알겠습니다 소리라도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왜 가냐. 대통령실과 상의도 안 됐고. 아니 세상에 외교부 사람 3명이랑 제가 같이 가고 제가 박진 장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해서 가는 건데 그거 반박하잡시고 누구처럼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격정의 90분간의 이 대표의 토로였습니다. 거침없다. 역시 MZ세대 대표답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자기 색채를 더 강하게 띠겠다. 자기 정치하겠다. 라는 이준석 대표의 이 격정의 90분 회견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윤핵관, 친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냈을까요?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소위부답하겠다는 입장이 변함없다. 정지석 부의장. 한 친윤계 의원. 이 대표 주장에 대응하면 당내 갈등 논란만 키울 것이다.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일종의 싸움을 걸어오는 걸 피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의 개혁 의지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급기야 정진석 부의장을 향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나이는 많아도 서열은 내가 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리 나이가 더 있으신 국회 부의장과 당대표의 관계를 하더라도 서열상으로 당대표가 위입니다. 근데 그걸 정치 선배 무슨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지적하신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고 그 논란이 왜 계속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란이 왜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논란을 끌고 있는 한 축의 큰 책임이 이준석 대표에게도 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당대표의 여당 대표의 패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란의 불씨라고 보십니까? 평가가 사실 좀 엇갈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일단 김병민 전 대변인님, 대선 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도 사실은 필드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대통령의 24시간을 밀착했잖아요. 이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선하고 지방선거 이긴 공은 나에게 있다. 당 대표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에서의 이 대표의 어떤 공적. 이준석 대표 고생 많이 했죠. 예. 독특한 역할들을 하기도 했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새롭고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여러 공이 있는데 그 공에 못지않게 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선거 중간에 당대표의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나갔던 모습들 때문에 윤핵관과 갈등 때문에 2번 정도. 그걸 2번 정도의 그런 갈등의 국면들이 있으면서 결국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국회의원총회장소에 나타나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부인할 수 없는 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맞습니까? 그때 당내에서 이 대표가 윤핵관과 더 나아가 윤석열 후보와 갈등 때문에 선거를 드롭했잖아요. 당대표 직무를. 예. 그때 그 행동 때문에 선거 질 뻔했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현장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과 선거에 몸을 담았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입에 침이 마를 정도의 상황으로 그 당시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지켜봤던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다 끝나고 나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치면 무명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도 그런 전쟁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선거를 이겨내기까지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보여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공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던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높은 공을 평가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모든 공을 대표에게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본인 입장에서는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선거를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끌어냈던 나머지 당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멀리서 보고 지난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내가 이겼다고 그 공을 과시했지만 결국 훗날 자기 정치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하고 본인뿐 아니라 당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선거 승리하고 자기 정치에서 당을 어렵게 했다. 누굽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승리 대표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공을 가지고 충분하게 얘기하면서 지선까지 본인의 공으로 선거 승리를 얘기했던 정치인이 추미애 전 당대표,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대표요?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선거 승리했을 때 당대표였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 승리의 당대표였습니다. 그 선거 승리의 공이 추미애 대표에게 있는가? 추미애 대표도 공이 있었겠죠. 하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공적이 합쳐져서 대통령 선거와 지선 승리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자칫 잘못 나만의 공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정치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는 순간 그 마지막 말로가 얼만큼 좋지 않았는지를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자기 정치라는 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밖으로 나갔던 이준석 대표가 떠올라서 아니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부터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했던 정치는 자기 정치가 아니라 남의 정치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색채를 강하게 하겠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과 함께 혁신하면서 젊은 정치 폭을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강대강 국면으로 대치하면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들은 여러 우려들을 낳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터라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처음 이준석 대표를 국민들이 뽑아 올렸던 그때 그 심정 따릉이를 타고 국민들과 함께 민심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지하철을 탔던 그 이준석 대표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예. 저는 확신합니다. 애정어린 조언과 함께 과하면 추미애 된다라는 돌직구 발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나이는 많아도 서열상 당대표가 위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게 맞습니까? 국회 서열이 당대표가 부의장보다 높습니까? 좀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이제 입법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의전 서열 뭐 2위, 3위에 해당하는데 부의장이라 직접적으로 하면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비교 대상이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는 이제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 국회 부의장은 입법부입니다. 그렇죠. 입법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조직 안에서 그런 것이고 정진석 부의장은 국회 부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틀린 이야기죠. 의전 서열이 예. 꼭 당대표 높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때는 의전 서열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높은 것이죠.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저렇게 뭐 비교를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맞나 싶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든 선거 승리에 뭐 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은 분명히 있는데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또 힘을 함께 모아가지고 뭐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과연 무슨 일이 될 것인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예. 지금 이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이 남북 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면 뭔가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에 조금 더 천착하는 것이 맞지. 누가 선배인지 그 국민들이 별 관심 없습니다. 누가 당서열 누가 더 높은지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천하람 위원장 혁신 위원회 1호
멤버가 와서 돌직구에서 또 한편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또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나이 어리다고 좀 차별받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천하람 위원장의 변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서열은 내가 높다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전효옥 전 의원이 SNS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의전서열을 갖고 대거리를 하는데 유치한 꼰대짓이다라고 전효옥 전 의원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